박정영의 코칭 살롱. 너에게 질문을 던진다. 행복한 삶으로의 변화와 성장을 돕는 따뜻한 봄, 새로운 봄, 여러분의 봄 코치 이재경입니다. 전 국민 1인 1코치 프로젝트 코칭 살롱의 마담, 영원히 영 할 것 같은 영코치 박정영입니다. 네, 이렇게 시간이 빠른지 모르겠어요. 벌써 1년의 반이 훅 지나갔어요. 이제 하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네. 아마 내년 달력이 이제 다 플래닝이 됐을걸요? 그렇겠네요, 진짜. 이제 여름 휴가의 계절도 점점 다가오고 네. 있고. 그래서 금방. 네, 우리가 열심히 즐겁게 살아야 됩니다. 네. 코칭 살롱에서 기업 코칭 스토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오늘은 좀 강점에 대해서 즐겁게 한번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우리 연코치님 보이는 라디오가 아니라서 보여드릴 표정도 정말 즐겁게 눈을 네. 동그랗게 뜨시면서 강점이라고 강조를 해주셨어요. 네. 강점이 뭘까요? 강점이 뭘까요? 사실 이게 참 어려운 질문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강점에 대한 정의는 되게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어디서는 그 사람이 뭔가를 탁월하게 할 수 있는 그 내면의 씨앗, 속성으로 네. 보는 경우도 있고요. 네. 또 어디서는 한 가지 일을 일관되게 높은 수준으로 처리하는 능력으로 정의하기도 해요. 네. 즉 다시 말해서 눈에 보이는 거로 정의하기도 하고 아니면 그 눈에 보이는 뭔가를 탁월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 내면에 가지고 있는 어떠한 그 재능의 씨앗으로 속성으로 정의하기도 해요. 네. 네. 어렵네요. 어렵죠. 근데 강점이란 단어는 많이 사실 듣는데. 네. 네. 근데 이제 저 오늘 우리가 학문적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거는 아니고요. 네. 저는 좀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강점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오해와 편견 이런 것들을 조금 다시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네. 거예요. 왜냐하면 요새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강점에 되게 관심을 가져요. 네, 저도 강점 검사 해봤어요. 그렇죠? 네, 물론 저는 연구를 위해서 했긴 했지만, 근데 많은 분들이 강점 그러면 동시에 떠올리는 게 뭐냐면 강점 진단이에요. 맞아요. 네, 그래서 진단을 통해서 본인이 이런 강점이 있구나를 인지하려고 하고, 그래서 저는 어느 때는 이분들이 착각하는 게 아닐까? 자신들의 강점이 진단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 아닐까? 네. 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근데 우리가 거의 모든 진단이 그렇지만 진단을 하고 우리가 보통 디브리핑 세션이라 그래서 그 진단 결과를 함께 얘기하잖아요. 하고 돌았으면 얼마나 기억할까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모 진단은 탑5라 그래서 5개를 딱 줘요. 네. 근데 저 사실 그 5개를 외우는 거 진단을 한 2번인가 하고 제가 연구를 하니까. 그런데도 돌았으면 잊어버리게 돼요. 그리고 저는 바뀌는 경우들도 있고요. 바뀌어요. 저도. 네. 그리고 딱 처음 받았을 때 이게 정말 내 강점 맞아? 이렇게 생각되는 경우들도 사실 있었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다른 진단은 1위서부터 24위까지 쭉 했는데 이 순위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사실 그리고 그 순위를 다 알 수도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자꾸 우리는 강점이 대체 어디에 있는가를 좀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지금 기업 코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강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이 기업 코칭과 강점은 어떤 좀 연관성이 있을까요? 되게 좀 다각도로 우리가 좀 해석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모든 조직에서 그 인력이 풍부한 상태에서 뭔가 성과를 내는 상황은 아니에요. 항상 팀장님들 만나면 맞아요. 우리는 부족해요. 인원이 부족해요. 입에 달고 사시거든요. 네. 결국에는 뭐예요? 그러니까 그 한 사람 한 사람, 팀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본인의 역할을 100%, 120% 해줘야 되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되게 몰입도를 높이면서 또 하나는 요새 밀레니얼들은 즐겁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네. 즐겁게 일할 수 있도록 동기 유발도 시켜야 되고. 근데 그러한 과정에서 뭐예요?
가장 연관성이 있는 거는 강점. 그들의 강점을 발휘하게끔 네. 해주는 거. 네. 궁금한데요. 강점이 진짜 정말 뭘까? 강점의 정체가 뭘까? 네, 오늘은 강점에 대해서 조금 더 포커스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좀 강점을 영코치님이 나름대로 좀 정리를 하셨는지 이런 많은 생각들을 하셨는데. 네. 그러니까 저는 요새 이제 기업에서 강점 진단을 많이 하세요. 네. 근데 이거는 그냥 너와 내가 달라. 라는 것을 예전에는 디스크나 MBTI나 이런 네. 거를 통해서 막 그거 해서 하면 막 되게 즐겁잖아요. 어머, 너 이래서 이랬구나. 내가 이런 성향이 있어서 내가 이랬구나 하면서 막 서로 즐거워하잖아요. 요새는 그거를 강점이라는 진단을 가지고 보는 것 같아요. 네. 기업에서는 지금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그 진단을 떠나서 강점이라고 하는 것을 좀 깊이 있게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과연 강점이 한 인간에게 있어서 강점이란 무엇일까? 네. 저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냥 인간이 그리는 무늬? 그 사람의 독특함? 네. 그래서 유니크함? 네, 유니크함이에요. 그냥 그렇잖아요. 나는 내 옆에 있는 그렇잖아요. 우리 가족에서도 형제 자매랑 나는 달라. 그죠? 나의 독특함이 있어요. 네. 그거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게 무엇인가를 알아내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강점도 무궁무진한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알아내는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나의 강점을 아는 게 왜 중요할까요? 알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네. 뭐가 좋을 것 같으세요? 글쎄요. 내가 좀 잘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나의 장점을. 그죠. 그러니까 강점을 쓴다는 거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강점을 쓰는 순간에 나는 뭘 느낄까요? 즐거울 것 같아요. 힘이 즐겁고, 안 들고. 그죠? 재밌고. 그리고 강점을 활용하는 거는 결국에는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같은 그쵸? 에너지라면.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본인의 유능함을 더 탁월함을 더 보여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인정도 받겠죠. 네. 네. 그럼 이게 사이클링이 돼서 내 삶이 되게 행복해지는 거인 거죠. 네. 네. 그래서 강점이 되게 중요해요. 근데 그냥 강점이 아니라 결국에는 나 자신을 아는 거예요. 그렇죠. 네. 내 자신을 알고 내가 나의 미래를 어떻게 잡아갈 거냐. 의 방향성을 잡을 수 있는데 그럼 내 강점은 어디에 녹여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알아야 찾죠. 네. 그거는 내 과거에 있고 그다음에 here and now. 여기에 녹여져 있는 거죠. 네. 왜? 이런 거예요. 강점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장미 씨앗을 심었는데 거기서 도토리가 나오지는 않아요. 그렇겠네요. 그죠? 네. 그러니까 그 한 사람 한 사람만의 어떤 유니크함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장미의 씨앗을 심었어도 장미가 한 송이만 달릴 수도 있는 거고 넝쿨을 이룰 수 있는 네. 거고 그거는 되게 달라요. 뭐에 따라서 토양에 따라서 햇볕의 양에 따라서 기후에 따라서 네. 너무 다른 거죠. 결국에는 내 안에 이미 유니크함은 내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네, 나라는 존재가 있어요. 근데 그 존재가 어떻게 발현이 될 거냐. 이거는 사실은 전적으로 본인한테 달려 있는 거죠. 그런데 본인도 사실은 잘 몰라요. 네. 왜? 그 내면에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계속 본인이 그것을 찾아 나가는 이 과정이 어떻게 보면 전 삶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걸 잘 온라인 시켜서 가져가도록 하는 게 결국에는 나의 커리어를 내가 만들어 나가는 과정인 거죠. 네. 이거는 되게 상대적이라고도 또 볼 수 있어요. 되게 유니크함인데 그 유니크함이 강점이 될 거냐, 약점이 될 거냐는 이건 상황적인, 상대적인 거예요. 예를 들면 네. 되게 막 소나무가 아주 구불구불하게 막 꽈져 있어요. 네. 이 소나무는 절대적으로 강점이 많을까요? 약점이 많을까요?
뭐 둘 다 있겠죠? 절대적인 게 있을까요? 너무 정답을 말씀해 주시네. 제 의도와는 달리. 네, 의도 파악을 못했습니다. 네. 그거예요. 그러니까 막 꾸불꾸불한 소나무는 뭐 소나무가 아니더라도 어떤 그런 아주 구불구불한 나무는 정원수로는 너무나 훌륭한 나무이죠. 그쵸, 네. 하지만 이 나무를 가지고 종이를 만든다고 생각해보세요. 아니면 네. 목재, 그러니까 집을 짓는 네. 그런 목재를 만든다고 생각을 해보면 그건 정말 쓸모가 없는 네. 나무인 거죠. 그쵸. 그래서 누구보다도 본인의 어떤 유니크함, 강점을 아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렇겠네요, 진짜. 네. 네. 내가 지금 이 나의 강점을 잘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내가 선택하고 있는가를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걸 알아야 어쨌든 그러려면 아는 게 우선일 텐데 네. 과거에도 있고 here and now 현재에도 있다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까? 네. 네, 팁을 좀 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일단 저희가 피크앤밸리라고 하는 생애 곡선을 그리게끔 해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의 인생을 정말 행복하고 충만하고 성과가 많이 나고 했던 데가 피크고 정말 뭔가 내가 성과도 못 내고 우울하고 슬프고 힘들었던 데를 밸리라고 했을 때 그 곡선을 그려보는 거죠. 네. 10대, 20대, 30대에서 곡선을 그려보면 피크한 밸리가 뭐 여러 개가 나오겠죠. 그러면 피크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해보는 거죠. 또 밸리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다 보면 본인이 피크 때 진짜 자기가 발휘했던 어떠한 거가 있을 거고 밸리 때는 내가 그것을 발휘 못해서 힘들었을 테고 혹은 밸리에서 피크로 그 극복되는 과정에서 본인이 특별히 본인의 유니크함을 활용했던 것들이 있을 거예요. 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본인의 강점이 무엇인가? 다시 말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유니크함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거는 내 인생에 녹여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겠네요. 그거 자체가 나니까 사실 어떻게 그쵸? 보면. 네. 네. 근데 듣다 보니까 이거는 정말 뭐 혼자서 피크앤밸리를 그려보면 발견할 수도 있겠지만 코칭이 좀 필요할 것 같긴 누군가 좀 같이 발견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또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꼭 코치가 아니더라도. 네네. 네. 네. 그러니까 그런 것과 관련돼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건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말을 하면서 되게 정리가 되고 또 성찰의 시간이 되기 때문에 굳이 뭐 코치님이라면 좋겠지만 코치님이 아니시더라도 친구랑 같이 그냥 대화해보는 거죠. 나 이때 피크 때는 이런 일이 있었어 라고 하면서 조금 대화를 해본다면 본인의 유니크함을 찾아갈 수 있죠. 그러니까 인생 곡선은 이제 과거에서 나의 이제 그 강점을 한번 발견하는 거라면 here and now에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쵸? 네. 현재의 나의 강점은 어떻게 좀 발견해 볼 수 있을까요? 팁. 네. 제가 이제 하는 거는 지난 일주일간 내가 했던 일들을 작은 포스트잇 있죠? 되게 그 인덱스처럼 쓰는 거. 네, 길고. 거기 적어보는 거예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근데 좀 구체적으로 적어보는 거죠. 그래서 내가 뭐 프레젠테이션을 했는데 뭐 성과가 되게 좋았던 프레젠테이션이 기억이 난다든지 근데 똑같은 프레젠테이션이었는데 그때는 되게 성과가 나지 않았어. 그래서 그냥 프레젠테이션이 아니라 앞에 붙여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러이러한 것에 대한 뭐 프레젠테이션. 좀 더 구체적으로. 그래서 그걸 쭉 적어보세요. 지난 뭐 이제 어저께 일부터 하겠죠. 그저께. 이렇게 해서 일주일간의 일들을 되게 중요했던 일 혹은 내 기억에 남는 일 그게 꼭 잘했고 못했고 이게 아니라 그냥 기억에 남는 일 그다음에 루틴하게 돌아가는 일들을 쭉 다 적어보는데 되게 구체적으로 적어보는 거죠. 네. 그래서 그걸 다 적은 다음에 이제 그 그래프를 그려요. 가로는 에너지 세로는 성과 네. 에너지와 성과를 두 축으로. 그쵸? 네. 그래서 그러면 4개가 생기는 거잖아요. 사분면이 네. 생기죠. 에너지도 나고 성과도 나는 거. 네. 그다음에 에너지는 나는데 성과가 안 나. 이게 이제 오른쪽 파트가 되겠죠. 위아래가. 네. 그리고 왼쪽의 위는 성과는 나지만 계속 에너지는 다운이 돼. 그다음에 제일 왼쪽 밑은 성과도 안 나고 에너지대로 안 나고. 거기다가 붙여보는 거예요. 그 포스트잇을. 네. 그러면 예를 들면
성과도 나고 에너지도 나요. 그죠? 예. 이거는 뭘까요? 내가 지금 현재 나의 강점을 잘 활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에 공통되어 있는 내가 잘 활용하고 있는 어떤 유니크함을 거기서 찾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아랫단에도 뭐가 붙여져 있는데 이거는 너무 즐거워. 그런데 성과는 안 나. 이게 사실은 조금 더 개발해야 되는 부분인데 요 부분과 위에 성과도 나고 에너지가 났던 것과를 조금 그 속성 그 유니크함이 무엇인가를 좀 들여다보는 거죠. 네. 예. 왼쪽에 위는 뭔가요? 성과는 나는데 에너지가 떨어져. 그거는 결국엔 뭐예요? 학습된 행동인 거죠. 예. 그렇겠네요. 근데 이게 너무 많으면 어떻게 돼요? 번아웃 되는 거죠. 지금 현재 그쵸. 그래서 예, 여기가 예. 그러면 조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내가 지금 되게 중요하게 뭔가 이슈가 되고 있는 나의 유니크함이 뭔가를 또 봐야 되는 거죠. 네. 성찰 능력이 되게 중요해요. 네. 그래서 저희는 강점과 관련된 워크숍을 하거나 코칭을 할 때 진단을 먼저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진단의 부작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찰을 스탑시켜요. 그러니까 자신에 대한 성찰할 기회를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레이블링을 하는 거다. 아, 나는 나의 탭5는 이거야. 뭐 나의 강점은 이거야. 그리고 더 이상의 생각을 하질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의존하게 되고. 네, 그리고 딱 그걸로 프레임을 딱 닫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일단은 이렇게 본인 스스로 성찰하게 해요. 왜? 강점과 유니크함을 녹여내는 것도 나의 책임이고 그것을 발견하는 것도 나의 책임이에요. 왜냐하면 성인은 하지만 어렸을 때는 그걸 부모가 해줘야 돼요. 어렸을 때는 부모가 잘 관찰해서 아, 얘의 유니크함이 뭘까? 분명히 이 세상에 태어났다면 뭔가의 존재잖아요. 뭔가가 소중함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뭘까를 부모가 관찰해줘야 돼요. 그죠? 네. 학교에 가면 선생님들이 해주셔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초, 중, 고등학교 특히 저는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왜 그때는 선생님의 한마디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맞아. 네. 그래서 전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성인이 되면 이제 그건 본인이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본인 스스로 본인의 유니크함을 찾아가야 되고 쭉 다 찾은 다음에 그 다음에 진단을 해보는 거죠. 네. 그러면 내가 나의 성찰을 통해서 발견한 것과 이 강점 진단에서 나온 결과가 어떤 연계성이 있는가? 그러면 그 성찰이 이제 더 업그레이드 되는 거죠. 네. 진단이 이렇게 절대적으로, 그러니까 절대적인 것은 아니니까. 어쨌든 내 삶에 다 녹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자가 진단이거든요. 네, 어차피 자가 진단이기 때문에. 근데 이 인간의 심리가 뭐 진단 결과 딱 나오면 아, 이건 되게 객관적이야. 그리고 거기에 전적으로 의존하게 되고 저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막 이렇게 진단들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아, 이분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 네, 나의 강점이 진단에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건 아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강점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은 무의식적으로 내가 잘할 수 있는 영역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걸 스스로 잘한다고 생각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봐야 돼요.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한테. 예. 당신이 생각하기에 나의 강점은 뭐라고 생각하냐. 그렇게 생각하게 된 계기가 뭐냐. 어떤 상황에서 내가 이런 강점을 발휘하더냐. 이런 간단한 질문을 적어도 주변에 한 3-4사람한테만 물어보면 이제 종합이 되는 거죠. 반대로 이제 아까는 부모나 선생님이었지만 성인이 돼서는 조직에서 리더가 그 강점에 대해서 인정해주는 것도 어떻게, 그렇죠.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내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알고 보니 나의 그 유니크함이었다고 그죠. 인정하게 되는 그래서 거죠. 많은 리더들이 인정해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인정을 해주는 순간, 나는 무의식적으로 잘했는데 아 그래? 내가 이걸 잘한단 말이야? 라고 하는 순간 그게 의식의 세계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의식 세계에 있으면은 그냥 나도 모르게 발현이 되는 거 그다음에 극한 상황에서
발현이 되는 네. 거죠. 그런데 의식의 세계로 나의 강점이 유니크함이 올라오면 그때부터는 내가 활용할 수 있는 리소스가 되는 거죠. 의도적으로 활용할 수 필요할 있는 때 굉장히 찾았을 수 있는. 네,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저희가 기업 코칭과 관련해서 이제 강점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렇다면 기업 장면에서는 이 강점을 어떻게 활용을 하는 게 좀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네. 그래서 저는 이거를 또 좀 너무 편협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리더들이 구성원의 강점을 알면 얘를 적재적소에 배치한다 이런 네, 생각을 하세요. 네, 그렇죠. 얘는 강점이 이거니까 이런 이걸, 업무를 주고 뭐 이런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영업하는 사람들은 이런 강점이 있을 거야. 음. 근데 그게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다는 그쵸. 거예요. 그리고 적재적소에 배치하려면 그 업무가 한 100가지, 한 200가지는 있어야.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는 않잖아요. 근데 되게 중요한 거는 이런 거예요. 내가 here and now, 내가 지금 이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거는 내가 강점을 많이 활용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업무는 예를 들어서 나는 PT가 나의 강점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건 잘못된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PT를 잘할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는 강점은 너무나 많아요. 그렇겠죠. 네. 네. 그죠? 논리적인 사고를 활용해서 PT를 잘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임기응변을 잘해서 PT를 잘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거는 내가 내 업무가 중요한 업무가 PT라면 나는 이게 나의 강점이 아니야가 아니라 이 PT를 잘하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강점을 활용할 수 있을까를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많은 리더들도 얘가 이런 강점이 있기 때문에 얘는 일을 줘야 돼가 아니라 1대1의 어떤 면담을 통해서 지금 너는 성과를 내는 데 있어서 어떤 강점을 활용하고 있는지 대부분은 그걸 인지 못하고 그냥 하고 있거든요. 강점을 더 활용을 해본다면 네가 하고 있는 업무 중에 어떤 걸 더 잘할 수 있는지 사실 이게 중요한 거지. A라는 사람은 강점이 1, 2, 3, 4. 그럼 이 강점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일? 그럼 저쪽 팀으로 보내나? 이건 아니라라는 거예요. 네. here and now에서 강점을 더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게 리더의 역할이기도 하지만 이거에 전적으로 저는 본인 스스로의 책임이 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주는 것만 찾아가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가 나의 유니크함이 뭐지? 내가 이 일을 할 적에 되게 즐겁네? 이런 것들을 계속 본인 스스로 찾아가 줘야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나의 유니크함, 강점을 안다는 건 나 자신을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렇겠네요. 그러면 이 직급이나 연령에 따라서도 강점을 어떻게 활용하는지가 되게 달라질 것 같거든요. 지금 리더가 뭐 구성원들의 강점을 이렇게 인정해주고 이런 말씀들을 주로 해주셨는데. 네. 그러니까 사실은 젊을수록 내가 강점을 뭔가 이렇게 카테고라이즈 시켜서 거기에 나를 국한시키기보다는 사실은 내 안에 어떤 유니크함이 있는지 본인 스스로도 사실은 잘 몰라요. 그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본인의 유니크함이 뭔지를 계속 찾아갈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제 어느 시기가 되면 그걸 정리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왜냐하면 강점으로 발현이 되려면 내 안에 있는 속성 그 자체가 강점이 아니라 거기에 투자를 해야 돼요. 네, 노력해야 돼요. 네, 그리고 기술을 연마해야 돼요. 그래서 젊었을 때는 훨씬 더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내 안에 어떤 유니크함이 있는가를 계속 관심을 가지고 이 일도 해보고 저 일도 해봐야 되는데 어느 시점이 지나면 그걸 정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 강점이 이런 거면 그 강점을 발휘할 수 있는 뭔가를 찾아가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리더 입장에서는 두 가지 차원이에요. 그러니까 구성원들이 본인의 강점을 지금 현업에서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도록 지원해주는 게 있고요. 그거는 이게 포지션을 바꿔주는 개념이 아니라 그 사람의 강점을 최대로 맥시마이징해서 정말 이 업무에서 본인의 베스트를 발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그렇잖아요.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거고요. 또 리더 개인한테는 개인의 유니크함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유니크함을 본인도 활용해야 되지만 또 본인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럴 때는 팀원들의 강점이 이 나의
보완이 돼서 그들이 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죠? 그러면서 본인의 어떠한 그 성과도 네. 맥시마이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봐야 네, 되는 거죠. 그렇겠네요. 들으면 들을수록 코칭이 필요하겠다. 왜냐면 저희가 지난 시간에 그 리더들의 1대1 그 코칭 면담의 그쵸? 능력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것도 네, 1대1 그 코칭을 통해서 또 많이 이렇게 발견해 줄 수 있고 맥시마이즈 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를 찾아가는 하나의 어떤 접근 방법 중에 하나가 나의 유니크함, 강점을 찾는 게 되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진단이 다가 아니다. 그렇죠. 네. 중요한 거는 자꾸 어디에 의지하지 말아요. 그러니까 나 스스로 주인이 돼서 나의 내 인생의 내 삶의 나의 주인이 돼서 내가 더 고민하고 치열하게 고민하고 찾아봐야 된다. 네.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find the unique me라고 해요. 네. 나의 유니크함을 찾아라. 네. 찾으러 가야겠네요. 그래서 저희가 FUM이라고 합니다. find the unique me. FU입니다. 네. 궁금하신 분들은 폼나게 당신의 유니크함을 찾아보시기 네. 바랍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CIT 코칭 연구소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나의 삶의 주인이 되라고 말씀을 하셔서 생각이 났는데 내가 내 삶을 주인으로 끌고 갈 거냐, 끌려갈 거냐잖아요. 그래서 그 운전대를 잡고 있는 사람은 멀미를 안 한다고. 네. 저 멀미 많이 하는데 진짜 운전할 때 멀미 안 해요. 운전하는 사람은 멀미 안 한대요. 네, 그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내 삶의 주인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코칭 살롱 너에게 질문을 던진다. 오늘은 기업 코칭 스토리 중에서도 강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오늘도 코칭 살롱의 마담 영코치가 준비한 심쿵 질문 있으시죠? 있어야 되겠죠? 네. 자, 영코치의 심쿵 질문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저희 계속 그 영코치님께 코칭 받고 싶으신 분들 지원 받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코칭 1세대 18년차 전문 코치 영코치에게 코칭 받고 싶으신 분들은 많은 지원 부탁드리도록 합니다. 코칭 살롱의 마담 영코치가 여러분에게 던지는 오늘의 심쿵 질문. 당신은 당신만의 유니크함을 알고 있습니까?